지방간이다. 정말 쉽게 치료할 수 있어요. 바로 옛날로 돌아갑니다. 어떠한 식이요법에서도 짜게 먹으란 말 안 해요.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추가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음식을 줄이면 이건 내가 100% 장담할 수 있는데 지방간 100% 없어집니다. 지방간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하면 이런 병들도 다 예방이 되겠죠. 그게 뭐냐면 지방간, 이거 진짜 너도 나도 지방간이죠. 잘 살다 보니까. 지방간이 뭐냐? 간에 지방이 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너무 잘 사니까 많이 먹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을 한문으로 당이라 그래요. 달달하고 맛있어서 당이야. 그래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당을 오늘 이만큼 먹으면 오늘 이만큼 다 써버려야 돼. 그래야 건강해요. 근데 돈은 이만큼 벌고 이만큼 쓰고 이만큼 저금해야 되는데. 근데 현대에는 뭐냐면 이 뭐 잘 사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자꾸 먹는 거야. 그리고 점점 뭐예요?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갈 때도 안 걸어가잖아. 차 타고 다니고 뭐 운동을 안 하잖아. 소모가 안 되니까 매일 이만큼씩 저금을 해요. 그 저금한 걸 어디다가 저금하느냐? 제일 먼저 간에다가 지방으로. 그게 지방간이 되는 거지. 두 번째는 피 속에 중성지방으로. 그게 고지혈증이 되는 거지. 그래서 특히 뭐 남자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고칼로리 음식 먹고 술 먹고 뭐 회식하니까 비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방간 환자가 많아요. 통계에 의하면은 건강검진 한 사람의 30%가 지방간으로 나와요. 그리고 전체 인구의 20, 30%가 지방간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빼고 노인 빼면 젊은 사람은 절반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러니까 다수 계열에 의해서 이거 뭐 문제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지방간 그리고 간경화 그리고 간암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중간에 병명이 하나 더 생겼어요. 지방간 다음에 지방간염이에요. 그래서 지방간은 크게 두 개인데 술 많이 먹고 생긴 게 알코올 지방간. 이거는 술 끊으면 정상으로 돌아가요. 원위치가 돼. 또 술 안 먹는데 지방간은 다 많이 먹어서 비만 때문에 오는 지방간. 이거는 먹는 거 줄이면 다 돌아가요. 그래서 지방간은 내가 지금 바쁘니까 그렇지 내가 날 잡아서 이제 다이어트 하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지. 지방간이 시간이 지면 지방간염으로 돼요. 그럼 이 지방간염은 다시 옛날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간이 나중에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되겠죠.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다시 말하자면 많이 먹어서 비만해서 오는 지방간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간경화는 5배 정도 더 잘 온다고 돼 있고, 그리고 간암은 3.5배 정도 더 리스크가 높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번 지방간염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체중을 줄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7년 내에 3명 중에 1명, 한 35%가 간경화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지방간을 방치하게 되면 이게 지방간염으로 돼서 간경화와 간암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일단 비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아요. 비만하면 떼거리로 오는 병들, 그죠? 뭐 담석증, 고지혈증, 뭐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 환자가 뇌혈관이나 심장혈관 질환이 올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3배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25%가 지방간염으로 되고, 또 지방간염 환자의 25%가 간경변으로 되고, 또 간경변 환자 중에 안타깝지만 10%는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간을 다수결로 정해서 많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은 매년 지방간염 환자 100명 중에서 2명이 간경화로 진행이 돼요. 또 매년 간경화 환자 100명 중에서 3명이 간암으로 진행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방간, 지방간염, 간경화, 간암은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걸리면은 정말 뭐 대책이 없는 병인데, 지방간일 때는 이거는 쉽게 쉬운 건 아니지만 절실하게만 하면 생활 습관 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식이를 하시고, 그죠? 건강한 식이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체중 조절. 왜 식이요법과 운동과 체중 조절이 같은 것 같잖아요. 다 달라요. 약 먹고 살 빼는 거는 뭐 체중 조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식이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시면 뭐 알코올성 지방간이건 아니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건 다시 원래의 정상간으로 가요. 왜냐하면 우리 인체의 장기 중에서 가장 재생 능력이 뛰어난 게 바로 간이에요. 불가사리 같다니까요. 그래서 막 어느 순간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뭐 독성 간염이 걸리면 막 간 수치가 정상이 40 이하인데 이게 막 몇백 천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푹 쉬고 뭐 비타민 맞고 간장 질환제 처방을 하면은 이게 또 순식간에 정상으로 탁 내려가요. 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뭐 간암이나 간경을 해서 아들이 간 이식을 해서 아버지한테. 그럼 이렇게 뚝 잘라서 주잖아요. 그럼 불가사리 같아. 1년 후에 찍어보면 간이 딱 자라져 있어. 우리 손 자른다고 1년 있다 손이 안 자라나잖아요. 근데 간은 그렇게 재생력이 뛰어나지만 무서운 놈이에요. 뭐가 무서우냐면 두 개가 무서워요. 침묵의 장기라 그래요. 증상이 없어요. 두 번째는 치료제가 없어요. 우리 병원에서 보면은 뭐 췌장암이건 위암이건 전이 가서 간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손쓸 시간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요. 내가 간암 걸리면 피검사하면 이 간 수치가 다 엉망일까? 그런데 아니에요. 간암 환자들 피검사 깨끗해요. 간 수치. 왜 그럴까요? 왜냐면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데 전체 간세포가 70~80%가 암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정상 간세포가 한 30%만 남아있어도 간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피검사하면 정상 나와요. 끝까지 버티다가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한 번에 본물 터지듯이 무너진 게 간이에요. 그래서 간이 무너지면 이거는 손쓸 시간이 없습니다. 지방간이다. 정말 쉽게 치료할 수 있어요. 지방간이 왜 생겼어요? 먹는 양에 비해서 소모한 양이 작았기 때문에 그 남은 영양분을 간에 지방으로 저장해놨으니까 간단하잖아요. 먹는 거 줄이고 쓰는 거 늘리면 바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이 다 맛있는 거잖아요. 그죠? 음식이 맛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동물성 오일이 들어가야 돼. 동물성 기름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 빈대떡 부칠 때는 뭐예요? 비계로 막 하잖아요. 근데 나는 동물성 단백질만 먹어 해서 뭐 닭가슴살만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고기를 먹으면 반드시 동물성 단백질에는 지방이 껴있잖아. 그게 삼겹살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성 지방이 있어야 맛이 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동물성 기름은 어떠한 식이요법에서도 무조건 반대예요. 모든 동물성 오일은 반대예요.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떠한 식이요법에서도 짜게 먹으란 말 안 해요. 그런 사람들도 그래요. 싱겁게 먹으면 나트륨 떨어지는데 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식재료 안에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은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나트륨이 떨어지면 모든 근육이 풀리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짠 거 먹게 돼 있어요. 왜 우리 동물 키우면은 나트륨 떨어지면 쥐가 알아서 막 이 소금 같은 거 핥아먹고 그래요. 단지 뭐야?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추가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뉴욕시에서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뉴욕시 법에 의해서 5개 이상의 프랜차이즈가 있는 대형 식당에서는 테이블 솔트, 식탁에 소금 다 주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다 없앴어요. 그리고 메뉴에 딱 스테이크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루에 소금 섭취 권장량이 2.3g이거든요. 그래서 2.3g 이상 포함된 음식에는 경고문 붙여놨어요. 우리 담배에 보면 경고문 붙여놨잖아. 이거 먹으면 이렇게 돼. 이런 것처럼. 심장마비 다 써놨어요. 그래서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줄이면, 그럼 뭘 먹으려나? 역시 신선한, 다양한 채소를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을 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체중을 만드시면 이건 내가 100% 장담할 수 있는데 지방간 100% 없어집니다. 단 피 속의 지방간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근데 초음파를 찍어보면 아직 남아있어요. 그것만 무슨 말이냐면 혈액 속에 흘러나온 간 수치는 떨어졌는데 껴있는 지방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음파는 좀 남아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집니다. 사실 저는 이것만 먹는 건 아니고 아침에 주로 어떻게 먹냐면은 이제 당근즙, 녹즙 이런 걸 먹고 그다음에 아침이니까 그래도 좀 뜨뜻한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수프라는 게 있어요. 암 환자분들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 거순요법에서 메인 메뉴 중에 하나인데 다양한 야채를 그러니까 거순요법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다양한 신선한 야채를 많이 먹느냐. 예를 들자면 암 환자인데 항암을 안 하고 식이요법 하는 사람은 하루에 9kg의 채소를 먹게 내가 처방해요. 근데 내가 당뇨다 이런 사람은 3kg만 먹어도 돼요. 그러면 3kg도 작은 게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먹냐면 즙을 짜서도 먹고 이렇게 수프를 끓여서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쪄서도 먹고 이렇게 다양하게 먹어요. 근데 아침에는 이렇게 구워 먹고 쪄 먹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당근즙하고 녹즙하고 한 잔씩 먹고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수프라는 걸 먹어요. 이거는 다양한 야채를 원래는 2시간 동안 중불로 서서히 끓이는 거야. 확 끓이지 않고. 확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잼처럼 돼요. 본죽처럼 돼. 그거를 믹서로 갈아. 그래서 채로 걸러. 그러면 이제 이게 빠져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식이섬유가 있는 거죠. 즙을 짠 게 아니니까. 그리고 따뜻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아만드를 식이요법 할 때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제일 맛있는 게 이거래요. 숲으로 끓여줬지. 다양한 걸. 그리고 레시피를 다양하게 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당근, 뭐 브로콜리, 파, 양파, 마늘, 파슬리, 뭐 좋은 거 다 들어가요. 또 당근, 사과 다 들어가는데 레시피를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어요. 아, 나 좀 더 맛있게 하고 싶어. 그러면 단호박, 바나나, 그리고 레몬즙 같은 걸 추가해도 돼요. 그죠? 그리고 나는 좀 자극적인 게 필요해. 그러면 파슬리, 마늘 이런 걸 더 많이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레시피를 쓸 수 있고 또 좋은 점은 샐러드나 뭐 즙이나 이런 거는 그날그날 해서 먹어야 되는데 얘는 한번 끓인 거기 때문에 냉장고에 한 4, 5일 뭐 이 정도는 보관해서 데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걸 먹는데 제가 30대 중반에 제가 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뭐 수술하다 보니까 뭐 밥을 먹을 땐 확 먹고 안 먹을 땐 안 먹고 뭐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안 그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간이 와가지고 지방간이 왔는데 검사하다 보니까 또 간에 종양이 있대.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혈관종이었는데 그 다음에 팔로우 해보니까 종양이 커진 거야. 원래 양성 종양은 안 커지거든요. 암만 커지거든. 그러니까 이거 간암일 것 같다고 뭐 이래갖고 난리가 났죠. 근데 결국은 혈관종도 조금 커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놀래가지고 거슴요법을 시작을 했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아침은 그렇게 즙하고 스프 먹고 점심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집사람이 이제 샐러드 도시락을 싸줘요. 채소 위주로 또 뭐 과일도 좀 넣고 낫또도 넣고 가끔가다 뭐 연어도 넣고 이렇게 가지도 넣고 버섯 구운 것도 넣고 이렇게 해서 샐러드 먹고 저녁은 이제 편하게 한식을 하는데 그때도 밥은 조금만 먹는데 흰쌀밥은 절대 안 먹죠. 암 환자들은 100% 현미를 먹지만 저는 이제 현미를 섞은 잡곡밥을 이렇게 먹어요. 먹고 뭐 나물 같은 거 이런 거 먹고 생선구이 이렇게 먹는데 그 자료도 있어요. 내가 어떤 방송에 나가서 했는데 5년간 나의 건강검진 결과를 짝짝짝짝짝 했는데 난 놀랐어요. 처음에 중성지방이 300이 넘었어요. 근데 식이요법 하면서 바로 100 이하로 150 이하로 정상으로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계속 그걸 유지해요.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몸무게는 나이살 때문에 조금씩 찌는데 피 검사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식이요법이 정말 강력한 무기다. 왜냐하면 내 몸에 24시간 영향을 주는 거는 음식밖에 없잖아요. 식이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보면 주로 암 환자인데 그 보호자들은 대부분 뭐 하나씩 있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한두 개씩 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이제 같이 식이요법 하잖아요. 보호자가 환자랑 뭐 혼자 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환자복은 풀떼기 먹고 자기는 뭐 통닭시켜 먹을 수 없으니까 같이 해. 그러면 보호자분들은 진짜 한두 달 안에 뭐 당뇨나 고지혈증은 굉장히 거의 약을 끊을 정도로 좋아집니다. 지방간은 더 빨리 좋아지겠죠. 한번 저를 믿고 해보십시오. 지방간에 의해서 뭐 지방간염, 간경화, 간암 같은 간의 질환도 생기지만 다른 질병도 같이 와요. 왜냐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병이 순서대로 떼거리로 와. 그리고 가족들이 막 두글두글 다 있어, 병이. 그래서 X증후군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우리가 먹은 음식이 대사가 잘 안 돼서. 그죠? 대사가 잘못됐다. 그래서 특히 이제 탄수화물 대사, 지방 대사겠죠. 그래서 줄여서 대사증후군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젊을 때 날씬했어. 근데 뭐 한 50줄 넘어가더니 살이 좀 찌더니 뭐 몇 년 지나니까 고지혈증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그러더니 또 지방간도 왔다 그러더니 또 몇 년 지나니까 뭐 혈압도 올라갔다 그러고 뭐 한 60 넘으니까 뭐 당뇨도 왔다 그러고 70대니까 뭐 심장병 왔다 그러고 뇌혈관 질환 왔다 그러더라. 근데 가족들이 많더라. 이게 대사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지방간은 가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좋아지고 같이 나빠지는 거죠. 지방간이 있으면 간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뇌혈관 질환이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아지면 그런 병도 다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하면 이런 병들도 다 예방이 되겠죠. 그게 뭐냐면 건강한 식습관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간은 약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방간은 가역적인 반응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생기도록 노력해도 되지만 혹시 생겼어도 빨리 반성하면 옛날로 돌아가요. 그게 뭐냐면 건강한 생활 습관이죠. 그죠?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빼고 저칼로리, 저지방 음식 소식을 하는 거죠. 다양한 채식 위주의 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고 반드시 규칙적인 꾸준한 운동을 해야 되고 반드시 적절한 몸무게를 체중을 유지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 모든 대사증후군이 다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염이 있으면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두세 배 더 높다고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지방간염으로는 우리가 안 죽잖아요. 그래서 지방간염이 생기면 가족들이 다 딸려오는 병들이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방간염 환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그 원인은 40%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간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살잖아요. 근데 70대부터 이렇게 드러눠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100세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그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올 수 있는 지방간,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심혈관, 뇌혈관 질환들이 있으면 확실하게 조절하셔야 돼요. 이걸 약으로만 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통해서 교정하고 생활 습관으로 안 되는 부분을 약으로 보충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혈압이 있는데 약을 툭 쓰면 혈압이 뚝 떨어지면 난 혈압이 났어. 이런 분들 많아요. 어르신 뭐 혈압 당뇨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아,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다 낫죠? 그래. 아, 그러세요? 지금 뭐 약 드시는 거 있어요? 그럼 혈압 당뇨 약 먹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저질환을 확실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나 당뇨의 조절 학회 권고 가이드라인이 유럽 학회건 미국 학회든 우리나라 학회건 옛날보다 더 타이트하게 조절합니다. 혈압도 더 타이트하게 낮추고 당뇨도 더 타이트하게 낮춰. 왜냐하면 오래 사니까 옛날같이 뭐 60에 당뇨 와서 70에 돌아가시면 뭐 적당히 해도 되는데 60에 당뇨면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더 타이트하게 조절하자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런 병들이 오기 전에 그죠?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무 증상이 없을 때 반드시 건강검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건강검진할 때 좀 더 많이 하세요. 많이 여러 개. 그리고 그 이전에 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해야 되겠죠. 결국 진리는 평범한 데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적정한 체중 유지, 그리고 현대인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잘 프로세싱, 관리해가는 이런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우리 몸과 육체와 영혼이, 정신이 맑아지면 정말 건강한 100세 시대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you